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게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이런 수업 영상에 교사의 얼굴을 넣는 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선생님이 어디선가 주워 듣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색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선생님 얼굴을 빼고 온전히 설명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 수업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런 게 우리 수업의 목표였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도 한번 봤었고 이렇게 길다란 형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위별 명칭도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런의 종류도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구심성은 감각 뉴런, 원심성은 운동 뉴런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한 반이 있어서 잠시 보고 갈게요. 지금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을 구조만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구심성 뉴런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신경세포체가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구심성 뉴런이다. 구심성 뉴런 외에는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중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심성 뉴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합 뉴런은 우리 중추 안에 들어있는 뉴런이기 때문에 축삭돌기가 길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축삭돌기가 좀 짧은 형태 이런 게 연합 뉴런이고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뉴런의 형태 신경세포체가 가장 끝에 있고 거기서 축삭돌기가 길게 나와 있는 이러한 구조가 원심성 뉴런의 구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는 이제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뉴런의 막을 경계로 이온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뉴런은 세포이기 때문에 원래 세포는 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에 다양한 이온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런에서 우리가 이온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런 걸 확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축삭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축삭돌기의 이 한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막을 경계로 위쪽이 바깥쪽, 아래쪽이 안쪽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막을 경계로 안과 밖에는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칼륨 이온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파란 색깔과 초록 색깔 동그라미들이 이온이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 자, 이런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막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 단백질들인데요.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막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나트륨, 칼륨 펌프부터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는 보니까 나트륨을 막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내는 동시에 막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칼륨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펌프의 역할은, 기능은 나트륨을 빼내고 칼륨을 들여보내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세포막에는 이제 통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통로를 좀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통로는 일단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항상 열려있는 통로가 아니라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그러한 통로, 그런 걸 우리가 개폐형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개폐형 통로. 반면에 그런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통로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통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뉴런의 세포막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통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개폐형 통로도 나트륨과 칼륨 통로가 있고요. 항상 열려있는 통로도 나트륨과 칼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내용을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항상 열려있는 통로의 그 개수가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건 이렇게 세포막에는 통로들이 있는데 자, 통로라고 하는 거는 이온들이 말 그대로 이동하는 어떤 그 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로의 작동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 자, 확산. 자, 그러면은 확산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트륨 통로는 개폐형이든 항상 열려있는 통로든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통로가 되겠죠. 반면에 칼륨도 칼륨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통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휴지 상태에서 이온의 이런 농도 차이가 있느냐? 바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냐면은 막의 바깥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더 높고, 막의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적으로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보내고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항상 바깥쪽은 나트륨이 높고 그다음에 안쪽은 칼륨 이온이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이 선생님이 설명한 게 다 휴지 상태의 뉴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지 않은 무자극 상태의 휴지 상태에서 이러한 이온의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막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막전이. 자, 막전이를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리에서는 조금 틀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잘 이해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전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적혀 있기로는 세포막을 경계로 나타나는 안과 밖의 전위 차이라고 해놨죠. 우리 전위라고 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전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우리 아까 막을 경계로 이온들이 안팎으로 이온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온들이 어떤 전기적인 양을 만들어낼 겁니다. 맞죠? 그러한 전기적인 어떤 양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이제 전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막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냐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의 일부분에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전극을 막을 경계로 안과 밖에 다 꽂아요. 꽂고 전압을 측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안과 밖에서 전압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 안과 밖에 전압 차가 생길 거예요. 맞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위 차인데요. 그러한 전위 차이를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막전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무슨 말이냐면 안과 밖에서 지금 전위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안을 기준으로 할 건가 바깥을 기준으로 할 건가에 따라서 그 막전위의 값이 달라지잖아요. 맞지?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과학자들이 이제 안쪽을 기준으로 전위를 측정한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막전위 값은 안쪽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세전극으로 전위를 측정을 했는데 만약에 밖에는 플러스 20mV가 나왔고요. 안쪽에는 마이너스 30mV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통합한 막전위 값은 마이너스 50mV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전위 값이 마이너스 50mV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개념 알겠습니까? 막전위는 안쪽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막전위를 우리가 알았고요. 이제는 휴지전위라는 개념과 활동전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휴지 상태일 때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농도의 불균형이 있었죠. 안과 밖에서. 자, 그래서 그런 휴지전위일 때도 막전위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휴지 상태의 막전위를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얘기해요.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에서의 막전위를 휴지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막전위가 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막전위를 활동전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휴지전위 값이 그래프에서 약 마이너스 70mV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온의 불균형에 따라서 안과 밖의 전위 차이가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 정도를 띄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뉴런에서의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뉴런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이 막전위의 변화 그리고 이온들의 이동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휴지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극 상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극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평형 전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평형 전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평형 전이라는 건 막의 안과 밖에서 같은 전위를 띠고 있을 때 평형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한 평형 전위에서 벗어나 있다. 즉 안과 밖에서 전위 차이가 발생해 있는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휴지 상태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이온 분포로 인해서 안과 밖에서 전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 크기는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휴지 상태에서도 뉴런은 분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분극은 결국 안쪽 마이너스 70mV라고 하는 그러한 막전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안쪽에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막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을 한번 배웠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안쪽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칼륨을 안으로 유입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펌프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트륨과 칼륨은 둘 다 일가 양이온으로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동일하다면 막전이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겠죠. 음. 그런데 실제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 3개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냄과 동시에 2개의 칼륨 이온을 안으로 들여오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트륨은 3개씩 바깥으로 빠지고 있고 칼륨은 반면에 2개만 안으로 들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를 점점 띠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 때문인데, 선생님이 아까 항상 열려있는 통로는 나트륨과 칼륨이 둘 다 있다. 그런데 칼륨 통로의 개수가 훨씬 많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게 생략이 됐네요. 자,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항상 열려있는 통로가 칼륨이 훨씬 많다는 거는 통로는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칼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움직이겠죠. 반면에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확산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칼륨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칼륨의 양이 들어오는 나트륨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둘 다 양이온을 띠고 있으니까 근데 나가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막 안쪽은 마이너스 값을 점점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의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 때문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화학기는 pH에 따라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값을 띠는 그러한 단백질들을 우리가 음전화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막의 안쪽에는 이러한 음전화 단백질이 바깥에 비해서 더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막의 안쪽을 마이너스 값을 띠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쨌든 휴지 상태에서 붕극을 띠고 있고 그 붕극은 막의 안쪽이 마이너스 70mV를 가지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휴지 상태에서 지금 그림은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휴지 상태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통로들은 나트륨과 칼륨 통로들은 개폐형 통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폐형 통로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는 이러한 개폐형 통로가 닫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통로 두 개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둘 다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휴지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붕극 상태를 가지고 있다. 즉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자극 상태에서는 붕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극이 주어지면 그런 붕극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한 상태를 탈붕극이라고 얘기해요. 붕극을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러한 개폐형 통로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개폐형 통로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열리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면 이러한 개폐형 통로가 열리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보니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중에서 나트륨 통로만 열려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둘 다 개폐형 통로고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건 맞는데 두 통로가 열리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훨씬 빠르게 열리고 또 다시 닫히게 되는 반면에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고 또 천천히 닫히게 돼요. 그러면 처음 자극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트륨 통로는 아주 빠르게 막 열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금 그림은 나트륨이든 칼륨 통로든 하나씩만 그려져 있지만 한 지점, 자극이 주어진 그 한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든 칼륨 통로든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만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이 열릴 때는 동시에 많은 양의 통로들이 함께 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이 딱 주어지면 먼저 나트륨 통로들이 막 열려요. 빠르게 막 열리면서 그러면은 나트륨은 확산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이때 칼륨 통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열리고는 있지만 아주 조금 열렸거나 아무튼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칼륨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일단 처음에는 지속이 됩니다. 자, 그때 그러면 막전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70 상태로 휴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자극을 딱 줬어요. 자극을 주고 나면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칼륨은 못 나가는데 나트륨만 들어오면서 당연히 막 안쪽 기준으로 점점점 플러스로 바뀌어 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마이너스였던 값들이 나트륨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점 막전이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다가 어느 특정 부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막전이가 상승하는 이러한 그래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처음에 자극이 딱 주어지면은 이때 나트륨 통로들, 개폐형 나트륨 통로들이 조금씩 이렇게 열려요. 조금 열리다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기준점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전위, 이러한 전위를 우리가 역치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이렇게 그 전위가 빠르게 급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치전위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도 막 자극을 주는데 우리 자극을 줬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자극도 있잖아요. 그런 자극은 역치전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 중에서도 이제 역치전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활동전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딱 주어지고 역치전위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역치전위를 벗어나게 되면, 역치전위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막전위의 상승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탈분극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은 탈분극이 여기까지 거의 맥시멈이 플러스 35 정도까지 이렇게 막전이 상승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칼륨은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을 거고, 칼륨 통로는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다 열렸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나트륨 통로는 열리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다시 닫히게 돼요, 빠르게. 그러면은 플러스 35 정도까지 갔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쯤 되면은 나트륨 통로가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칼륨은 그 전부터 조금씩 열리고 있다가 이 플러스 35 지점부터 거의 다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트륨은 이제 더 이상 투과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 칼륨의 투과도는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칼륨의 투과가 최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 우리가 막전인 항상 안쪽이 기준이니까 이제 점점 상승되었던 이 전위가 안쪽에 있던 양이온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이렇게 전위가 이렇게 하강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재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분극. 그러니까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분극, 처음에 휴지 전위 때는 분극이었다가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이 됐다가
그 다음에 탈분극이 끝나고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는 재분극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재분극이 휴지 전이 상태까지 왔다가 지금 이 지점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지점은 더 많이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인데 재분극의 마지막 말미에 가면은 휴지 전이었던 마이너스 70보다도 더 하강하게 되는 구간이 생겨요. 이때는 너무 과하게 분극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과분극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과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안쪽에 지금 나트륨이 많이 차 있단 말이죠. 맞죠? 아까 들어왔던 나트륨들이 이제 안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재분극 때는 칼륨이 나가게 되는 양상인데, 이때 안쪽에 존재하고 있던 나트륨 이온에 의한 어떤 반발 힘에 의해서 과분극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분극이 생기는 이유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재분극의 마지막쯤에 이러한 과분극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분극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전위가 아까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막전이 휴지일 때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면은 조금씩 상승했다가 역치를 넘어서면 빠르게 이만큼 전위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분극이 일어날 땐 다시 이렇게 전위가 내려왔다가 과분극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막전위는 회복이 됐죠. 막전이는 아까 휴지 상태랑 똑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온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온은 아까 탈분극일 때 나트륨이 빠르게 막 들어왔죠. 그리고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이 빠르게 막 나갔죠. 그래서 전위는 처음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온의 분포는 휴지 상태랑 다르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나트륨이 안쪽에 많고, 그러니까는 이 안쪽에 많다는 얘기는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많다는 게 아니라 처음 휴지일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안쪽에 많다는 의미죠. 휴지 상태보다 안쪽에 나트륨이 더 많고 칼륨은 휴지 상태보다 바깥쪽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휴지 상태랑은 이온의 분포가 좀 다른 이러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로들이 다 닫혔단 말이에요. 개폐형 통로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작용하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일 겁니다. 맞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쉬지 않고 작동을 해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 아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작동. 그러니까 휴지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과분극이든 얘는 쉬지 않고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탈분극, 과분극이 일어날 때는 통로들의 이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막전이가 달라진 것일 뿐이지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과분극까지 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닫혔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또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원래 상태의 이온 분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를 우리가 이온의 재배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위를 보면은 과분극 다음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쭉 아주 온화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시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입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가 탈분극일 때 나트륨이 빠르게 막 바깥에서 안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재분극일 때 칼륨이 밖으로 막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트륨이 이제 탈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이 막 들어오면서 안쪽이 세포 바깥쪽보다 나트륨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트륨은 이동의 원리가 뭐였죠? 확산이었습니다. 칼륨도 마찬가지고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최대치가 뭘까요? 농도가 역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확산인데. 확산은 가장 이제 많이 온 게 평형이 되는 상태죠. 평형을 벗어나서 그보다 더 농도가 역전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확산이 일어났지만 나트륨은 항상 밖에서 높습니다. 농도가. 탈분극이 일어난 후에도 나트륨 농도는 밖이 높다. 그리고 칼륨의 농도는 안이 높다. 이거는 항상 불변의 성질입니다. 나트륨의 농도는 밖이 많고요. 칼륨의 농도는 안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나트륨, 칼륨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온을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선생님이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온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들 지금 그런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간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 막은 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유입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쪽 기준으로 보면은 나트륨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칼륨은 유출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과 유출, 이러한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그림은 교과서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나트륨과 칼륨 통로에 대한 얘기예요. 나트륨과 칼륨 통로.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막전이 그래프고 이러한 막전이가 형성될 때 나트륨의 투과도와 칼륨의 투과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나트륨의 막 투과도 이거는 나트륨 통로의 어떤 활성화로 보셔도 되겠죠. 나트륨 통로가 많이 열릴수록 나트륨의 투과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칼륨 통로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많이 열릴수록 칼륨의 막 투과도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상승했다가 감소하게 되고 반면에 칼륨 같은 경우는 천천히 증가했다가 또 천천히 감소. 이거는 나트륨과 칼륨 통로의 어떤 그 열리는 속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와 칼륨의 막 투과도를 비교해보자. 자, 휴지 상태에서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항상 열려있는 통로에 의해서 이 투과도가 결정이 되겠죠. 휴지 상태에서는 개폐형 통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휴지 상태에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와 칼륨 막 투과도는 지금 오른쪽에 이게 투과도 그래프 Y축이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휴지 상태 한번 볼게요. 지금 빨강색 말고 나트륨은 지금 파란색이죠? 나트륨은 지금 이 정도 값, 즉 1 정도를 띄고 있고 옆에 오른쪽 참고하시면 1입니다. 그 다음에 칼륨의 투과도는 지금 초록 색깔, 오른쪽 참고하면 75 정도. 자, 그래서 투과도로 비교를 해보면 휴지 상태에서 투과도는 칼륨이 나트륨보다 한 75배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항상 열려있는 통로 때문에, 항상 열려있는 통로의 그 개수가 칼륨 통로가 훨씬 많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 전이의 변화를 나트륨과 칼륨의 막 두과도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의 막 두과도가 높아지면은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니까 이때는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 반면에 나트륨의 막 두과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칼륨 이온의 막 두과도는 높아져서 이때는 나트륨은 못 들어오고 칼륨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투과에 의해서 이러한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지점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지점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실제로 뉴런에서 한 지점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지점에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인접한 부위로 계속해서 활동 전이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만약에 이 지점에 자극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 일단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선생님이 체크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활동 전이 발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지점, 그다음에 이 지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극을 주고 이렇게 활동 전이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흥분의 전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흥분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극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그린 것처럼 양방향으로 퍼져나간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흥분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축삭돌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축삭돌기 세포막에는 지금 그림상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개폐형 통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 개폐형 통로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자극을 줬다라고 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개폐형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들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첫 번째 그림 나트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막전이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전이의 변화가 자극이 되어서 그 바로 인접한 부위에 있는 또 다른 개폐형 통로가 또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인접해 있는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면서 그 인접해 있는 부분에 또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활동 전이가 우리가 1번, 2번, 3번이라면 이렇게 1번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났던 부위는 이제는 나트륨이 다 들어오고 나서 칼륨은 나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옆에는 다시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맞죠? 그러고 나서 3번 그림을 보시면 또 이 지금 나트륨으로 인해서 바뀐 전이가 자극이 되어서 또 이렇게 그 인접한 부분에 다시 또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2번에서 나트륨이 들어왔던 이 부위는 이제는 또 칼륨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접한 부분에서 활동 전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흥분이 이렇게 쭉 옆으로 퍼져나가는 흥분의 전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도약전도라는 게 나왔는데요. 도약전도는 마리집 신경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전도 방식입니다. 자, 마리집 신경이 어떤 거였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슈반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김밥처럼 돌돌 감고 있는 이러한 구조물을 마리집이라고 했었죠. 마리집의 기능은 뭐냐면 절연체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절연체라는 건 우리가 전선 피복할 때 그 피복이 바로 절연체예요. 즉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절연체인데 마리집 신경이 있는 부분에서는 개폐형 통로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의 이동이 출입이 있을 수 없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마리집 신경에서 여기 이제 자극을 이렇게 줬을 때 자극을 주면 개폐형 통로들이 열리면서 나트륨들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도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접해 있는 개폐형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집 신경에서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는 개폐형 통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로 옆 인접해 있는 통로들 중에서 마리집을 건너뛰어서 여기 있는 통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또 나트륨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리집을 건너뛰고 또 여기서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전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선생님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마리집에서는 한번 이렇게 건너뛰고 또 이렇게 쭉 전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점프 하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도약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이렇게 딱 줬을 때 나트륨들이 계속해서 빽빽하게 옆에 인접해 있는 구간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와 줘야 되죠. 그러면 같은 길이의 뉴런이라고 했을 때 자극의, 즉 전도의 속도가 어디가 더 빠르겠습니까? 네, 흥분 전도 속도는 당연히 도약 전도에서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마리집을 계속 건너뛰게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도약 전도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흥분 전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부터는 전달을 한번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커넥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그 흥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로 다른 뉴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굉장히 인접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에는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그렇게 인접한 부분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틈을 시냅스 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앞에 뉴런에서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이 앞 뉴런에서는 전도가 발생을 하겠죠. 전도가 일어나고 이 전도되어 온 흥분이 뒷 뉴런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다시 전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흥분이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얘가 앞뉴런이고 그 다음에 얘가 뒷뉴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구조물이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구조물인데 시냅스 소포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만 존재하고 있는 작은 소낭이에요. 소낭, 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낭인데요. 그 안에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시냅스 이후 뉴런에 있는 이 보라색깔 단백질. 자, 이거는 신경전달 물질과 결합을 해서 열리는 개폐형 통로인데요. 자, 이 통로는 뉴런에서 가지돌기에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앞뉴런에서 자극이 주어져서 흥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흥분이 쭉 전도되어 와서 말단까지, 축삭돌기 말단까지 오게 되면 이 자극에 의해서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의 막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막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막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막을 같이 붙이면 하나의 막이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추삭돌기 말단막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소포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열린 틈으로 신경전달 물질들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에 있는 이 개평 통로에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결합으로 인해서 개평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원리예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활동 전이가 시냅스 이후 뉴런에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냅스 이후 뉴런은 또 밑으로 쭉 전도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흥분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흥분의 전달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ction 앞에 potentials arriving at the 뉴런에 있는 이 presynaptic 초록색깔 terminal 물질은 cause 신경 안 써도 voltage-gated 되겠습니다. calcium ion channels to open. Calcium ions diffuse into the cell and cause synaptic vesicles to release acetylcholine, a neurotransmitter molecule. Acetylcholine molecules diffuse from the presynaptic terminal across the synaptic cleft and bind to their receptor sites on the ligand-gated sodium ion channels. This causes the ligand-gated sodium ion channels to open, and sodium ions diffuse into the cell, making the membrane potential more positive. If the membrane potential reaches threshold level, an action potential will be produced. 자, 이렇게 흥분 전달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의 말단에 도달을 하고요. 그러면은 시냅스 소포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되고, 그러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의 세포막을 탈분극시키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흥분의 전달은 전도보다 속도가 어떨까요? 전도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개평 통로를 열기만 하면 됐는데, 전달 같은 경우는 신경전달 물질도 분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통로에 결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통로가 열리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이러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흥분의 전달이 전도보다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맞습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즉, 당연히 축삭돌기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냅스 소포가 다음 뉴런에 있는 이 개평 통로를 열어야만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뉴런에서 이렇게 전도 같은 경우는 뉴런에 이렇게 자극을 줬으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지만,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돌아오는 이 방향, 지금 반대 방향으로는 전달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극을 이 지점에서 줬다라고 했을 때 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전도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맞죠? 전도는 양쪽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전달 같은 경우는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 이것처럼 이 앞방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흥분의 전달은 뒷뉴런에서 앞뉴런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좀 아껴두고 등교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반응을 좀 살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66페이지
근수축 운동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추석 때 열심히 공부하려고 계획을 했던 친구들이 또 실망을 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쉬어가는 타임으로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이어가는 게 어때요?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배울 이 골격근 이렇게 춤을 출 때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골격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영상을 첨부해도 되겠죠? 저작권에 걸리진 않겠죠? 어제 링크를 걸었으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괜찮겠지? 어쨌건 지금부터는 근육 수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근수축은 일단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골격근의 구조를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골격근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지금 학습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격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등교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10분 안에 좀 끝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근육이 있고요. 근육이 있고 근육들은 근육 섬유 다발이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육 섬유 다발은 당연히 근육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근육 섬유를 안을 보면은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더 세분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세포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근육 섬유가 바로 근육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육 섬유를 구성하는 더 세분화된 구조물인 근육 원섬유의 확대된 모습이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각각의 명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H대, A대, I대 이렇게 있고 여기에 Z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Z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한 Z선을 기준으로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이런 근육 원섬유 마디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 구조로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의 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단은 근육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를 일부러 막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길다랗게 생긴 단백질들이에요. 두 가지의 단백질들이 근육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한번 마이오신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 하고요.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약간 파란 색깔 계열의 단백질들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액틴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굉장히 두껍고요. 굵은 단백질이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액틴 필라멘트는 얇은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근육 원섬유 마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보시면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건 근수축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근수축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근수축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근수축을 배워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H대, 그 다음에 A대, 그 다음에 I대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을 가진 부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A대라고 하는 부위는 일단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란색 형태로 되어 있는 이만큼이 바로 A대가 되겠죠. A대. 그 다음에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I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 얘들이 반복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I대는 이렇게 양쪽에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고 그 다음에 H대는 뭐냐면 아까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위라면 H대는 액틴과 겹쳐있는 부위를 제외한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를 H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A대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I대는 어딘지, H대는 어딘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근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수축이 되려면 일단은 어떤 원인이 제공되어야 되죠. 자,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뉴런이에요. 신경에 의해서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물질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뭐냐면 바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가 활주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근수축의 원리를 활주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활주가 무엇이냐? 선생님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활주하다라는 의미가 땅이나 물 위를 미끄러져 내닫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수축이 일어날 것 같아요. 활주설이라는 글을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근육이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를 영상으로 봤는데요. 왜 근육 수축의 원리를 활주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죠? 먼저 마이오신 필라멘트랑 액틴 필라멘트는 근육이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길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액틴 필라멘트가 수축을 할 때는 미끄러져 들어가고 또 이완을 할 때는 미끄러져 나오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할 때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는 Z선과 Z선 그 사이
값이기 때문에 Z선과 Z선이 수축을 할 때 서로 가까워지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도 더 짧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A대와 H대와 I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먼저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위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H대 같은 경우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를 제외하고 마이오신만 존재하고 있는 부위이다 보니까 수축을 할 때 짧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I대 같은 경우도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를 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짧아지게 되는 거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와 이완할 때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수능 특강 53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등교를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1시간 안에 수업을 다 끝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추석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세요.